있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도 노동자성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 노동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정치 노동자예요? 네, 네. 왜냐하면 끝없이 일을 놓지 않고 있고, 예. 그 재판 받으러 가도 일을 하고, 예. 가서 돌아올 때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면서 또 라이브를 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마케팅으로 예. 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은 정치하는 노동자다. 정치 노동자죠. 정치 노동자다. 그러니까 노동자도 예. 숙련공이 되고 있다. 예. 처음에는 예. 뭐 중구난방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네. 봤을 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네. 나중에는 상당히 정교한 그다음에 예방적 위기 관리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돌출 변수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이재명은 정치하는 노동자다. 네. 예. 어제 메이데이였는데. 어제 메이데이였는데. 예. 네, 어제 그 메이데이 어제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메이데이 기념으로 예. 그 국회 그 대표실에 예. 회의를 안 했어요. 네. 하루 쉬었어요? 네네. 네, 저희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이제 1989년에 정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교사가 선생님이 노동자냐 그리고 대학 강사가 무슨 노동자냐 간호사가 무슨 노동자냐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노동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러고 있는 시대에 야당 대표가 정치하는 노동자, 정치하는 숙련공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정말 생각이 그러니까 머리가 한 이재명 대 땅. 대표가 그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요. 지난번에 다른 유튜브에 나갔을 때 네. 언급결에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예. 언급결에 답을 한 건데 예. 제가 평상시에 정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현대사회의 일을 다뤄야 하고 네. 또 돌출 변수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숙련공이어야 그 대처 능력, 네. 그다음에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신속한 대응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망이 깎던 노인 네. 거기 보면 노인네가 이제 주문자는 빨리 좀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늘 보고 먼 산 보고 담배 피다가 이렇게 하는 그 숙련된 거. 네. 그러니까 숙련은 강약, 중강약 네. 그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초반에는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강강강하길 기대해요. 네. 그러면 쉽게 끊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숙련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단식 국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서 예기치 않은 피습 네. 상황일 때 그 병원에서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보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가장 위급한 시기에 가장 여유로운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 그 뭐 찔렸을 때 네.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고 저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사람에게서 네. 뭐랄까 집착력이랄까 속세의 그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그런 연연함 이런 것들을 박찰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답답해하는 것은 지난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어서 이어졌던 180석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의석을 몰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개혁의 입법의 성과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제2기 촛불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낙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기 촛불 정부와 2기 촛불 정부 사이에 사실상 윤석열 변칙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고 이 정부를 계속 갈지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오로지 이제 국민들의 결정과 판단의 몫인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결단과 판단을 통해서 전국을 운영할 거냐 이건 사실은 22대 국회부터가 출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 그 만찬 회동에서 2시간 반 동안 어떤 속 깊은 얘기를 나누셨는지 풀 워딩을 듣고 싶지만 거긴 잘 모르겠고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당장.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부터가 좀 시작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요. 앞으로 좀 어떤 연대연합에 그리고 이기 촛불 정부를 좀 어떤 계획 속에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 그 네. 변칙적이고 네. 예. 저는 뭐 해방 이후에 가장 허랑방탕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랑방탕한 정부다. 예. 일단 책임감 자체가 없는 예. 그냥 공적 이익 추구 성향 자체가 장착되지 않은 예. 그리고 그동안의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네. 특정한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을 했죠. 네. 사람의 인명을 네. 함부로 생각하고 뭐 사적 이익을 무한 추구하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후퇴시키고 네. 뭐 IMF나 이런 경제적 쇼크를 불러일으킨 세력들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뭐 대한민국의 근대화, 네. 산업화, 선진국 네. 뭐 그런 목표 의식이라도 있었고 그 목표 의식을 향한 어떤 그 대기업이나 어떤 수단과 그 도구를 네. 집약 집중시킨 그렇죠. 뭐 자원을 예. 몰아줘서 예. 너 이거 가지고 고속도로 짓고 네. 이거 가지고 공장 짓고 네. 이거 가지고 뭐 세계에 나가고 뭐 그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아니지만 네. 자원의 편중 배분이라도 해서 나라를 총적 개발과 발전의 방향으로 예. 제시는 했죠. 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 아무런 것도 제시하고 있는 게 없어요. 네. 목표 의식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고 예. 오직 그 윤석열 리더십은 사실상 재난이다. 일단, 사실상 재난이다. 예, 저는 예. 대통령 자체가 하나의 재난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이다. 예. 그 국민들은 가뜩이나 오늘 김우영 의원님 제가 보기에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제목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동안 제가 주장을 해왔던 바인데 예. 예, 그게 재난이라는 거를 네. 이번에 본인도 아이쿠나라고 느낀 게 아닌가 윤석열 정권이 네. 완전 허망해진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 정치적인 그 패배, 네. 그렇죠 총선에서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 안전에 대한 실패, 이태원 참사, 뭐 오송 네. 참사, 그런 정치의 문제, 국민 안전의 문제, 또 외교 참사,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두 부부께서 전 세계를 예. 뭐 저기 넘버 3에 보면 최영 장군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맞짱을 떴다 그러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망신사를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남아있는 위기가 진짜 민생과 경제의 위기로 올 것이다. 네. 이미 왔습니다. 네, 정치적 그 위기는 이벤트로 시간을 끌거나 전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민생의 위기는 너무도 즉각적이고 네. 너무도 심대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승리가 우리에겐 상당한 의석이라는 걸로 나타났지만 네. 그 의석은 집행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즉각적 구제, 서민에 대한 구제, 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데 대한 구제는 즉각적이고 예방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실행 권력이지 의회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직하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까지 했을까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상당히 그 본인이 본능적으로 22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을 구제해야 되는 긴박성을 갖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네. 검찰 권력 정치화된 그 과잉 검찰의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거. 예. 이제 그런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집중을 다 하고 네. 그 민주당은 네. 압도적 의석으로 또 집권 경험이 있는 네. 또 실험적인 그 숙련된 노동자에 가까운 이재명의 감각으로 봤을 네. 때 서민구제가 이번 국회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호간의 영역의 측면에서 보완적 관계가 네. 절실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미 맛있어요. 아니, 이미 뭐 민생은 네. 어렵긴 한데 이거 말고 뭐 우리나라의 예컨대 뭐 과거에 IMF 같은 이미 이제 김진태 발로 예. 그 시작된 레고랜드. 100조 이상의 유동성이 날아갔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뭐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워크아웃 예. 들어가 있고 네. 지역의 건설 경기는 네. 이제 자금 경색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예. 그 동네 단골 가게들 대부분 손님이 없고 네. 그렇죠. 문을 닫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서민 경제로 치면 영양실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네. 가계 부채가 세계적이잖아요. 예. 코로나 때 방역 협조한 대가가 그 손실 보상으로 보전된 게 아니고 네. 국가는 자린고비 정책을 폈죠.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홍남 기발 네. 네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긴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계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골목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앞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지지만 않았지 네. 골마가고 있는 것이고 아, 이 정권이 그 위기를 뒤로 밀어놨어요. 총선 뒤로.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 긴급 지원. 그 거절했잖아요. 네, 그걸 제안을 했는데 무슨 포퓰리즘이 어떻고 아, 그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 아, 예. 영수회담 전에 예, 예. 언급을 한 예, 거고 예, 예. 영수회담 때도 그 만화 비슷한 논리로 네. 선별 지원 네. 방식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다가오거나 이미 봉착해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라도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 편에서 네. 예,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최소한의 삶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게 어찌 보자면 2기 촛불 정부를 좀 준비하는 출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촛불 정부가 예. 등장을 했는데 예. 결정적으로는 그 불평등에 대한 네. 해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서민이나 노동자, 예. 비정규직 예.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예. 그 이전보다 현격히 좀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전혀. 그건 국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순환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관련 정책 등으로 해서 부자에게는 뭐 증세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감세를 한다거나 네. 혹은 복지 지출을 강화를 해서 소득 이전을 네. 해줬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환경에서 기재부가 뭘 했냐면 재정 준칙을 맞아요.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곳간의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예. 그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래서 기재부를 분화해서 예산처를 독립해서 국회로 포함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 예산권을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기재부가 다 결정하는 방식의 정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혹시 그것도 민주당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기획예산처와 예. 재경부의 구도로 예. 바꾸는 건데 예. 단지 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택도 없다. 예. 아, 그럼 거기서 또 그러니까 어떤? 기재부를 예. 기재부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예. 네, 예. 그 정당 정치, 정당 책임론에 입각해서 예. 어느 정당은 국가의 재정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독일보다도 낮고 북유럽의 일부 국가 다음으로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저축을 해놨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예. 써야 할 때 쓰려고 저축한 게 아니겠어요? 예. 영양실조와 빈곤 상태에 빠졌을 때 예. 위급한 시기에 대비하려고 저축을 해놨는데 네. 위급할 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네. 이거 나중을 위해서 안 쓴다. 이건 진짜 한심한 얘기죠. 죽고 난 다음에 쓸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 긴축 재정 그 준칙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기재부의 곳간의 어떤 사유화, 네. 기재부의 사유화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네. 국민을 위한 재정 건전성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